근데 이번 판결을 보고 정규재 씨 보수 농객이죠. 글을 썼습니다. 한번 여기 지금 화면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이재명에게 거대한 거짓의 굴레를 씌워왔는지도 모르겠다. 만일 사건이 그렇게 치닫는다면 대한민국 검찰은 실로 시궁창에 처박히는 벌을 받아도 싸다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제 적은 글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도 그 김만배 항소심 판결이 나고 이제 정규재 그 글을 봤었거든요. 정확한 내용입니다. 이게 정확한 지금 분석이다. 계속해서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이재명 대표의 사건 예. 그리고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 뭐 이화영 부지사 사건들이 전부 다 딱 하나 목적은 이재명 대표 잡기 위한 그렇죠. 정말 정치 검찰들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거든요. 이 건에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장동 사업의 추진 과정이 너무 객관적으로 다 적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어떤 과정에서 어떤 과정으로 대장동 사업이 진행이 됐고 이재명 전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어떤 입장이었고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민관 합동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모두 다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다면 검찰에서 그런 시외 회의록이라든지 보도자료 못 받겠습니까? 아니죠. 다 자기들도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있겠죠. 전부 다 네. 재판에서도 제출이 됐고 수사 과정에서도 다 입수가 된 자료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가 민간업자와 유착을 해서 뭐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식으로 네. 조작한 거잖아요. 이게.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 김만배의 항소심 판결에 의해서 다 뒤집어진 거거든요. 그 내용 자체가. 네, 이재명 대표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민영 개발을 반대했었고 그렇죠. 공사를 맞아요. 설립해서 공영 개발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런 이익은 우리 성남 시민에게 그렇죠. 돌려줘야 돌려줘야 된다. 된다. 그게 이재명 전 대표의 입장이에요. 그거는 맞아요. 변하지 않는. 변함이 그런데 없죠. 당시 다수당인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민영 그렇게 된 거죠. 민간 합동으로 네, 합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재명 대표 상황이었습니다. 원한 게 네, 아니고. 원한 게 예, 아니고 예. 그런데 이거 검찰은 모든 게 다 이재명 대표가 꾸며가지고 뭔가 민간업자에게 유착해서 민간업자에 이익을 주고 이재명 대표가 뭐 거기에 대한 뭐 정치 자금을 받은 받았다 것처럼. 네, 한 네. 거잖아요. 그렇게 그렇다고 하지 하면 이 정규재 농기처럼 모든 출발점 자체가 다 뒤집어진 거예요. 다 이거는. 뒤집어진 거예요. 대장동 사업의 처음 시초부터 모든 게 다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검찰이 이때까지 해왔던 모든 수사들을 새로 다 봐야 됩니다. 그렇죠. 꼭 당연히 이것만 얘들이 조작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 건만 조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김용 부원장 사건도 그렇고 또 위례신도시 성남 FG 사건,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 네, 대북 송금. 전부 다 조작했을 가능성이 저는 거의 99.9%라고 봅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 모든 재판들을 다 새로 한번 뜯어봐야 되고 돌아봐야 그게 잘못됐던 이 지금 2010년, 9년, 10년도 이 처음부터 잘못된 이게 사건이 진행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예. 처음부터 돌아가서 다시 다시 봐야죠. 해야죠. 네, 당연히 이거는 다시 해야죠. 만약 네,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 맞습니다. 말씀처럼 네. 그런 일이 있었다면 네. 당연히 이건 다시 돌아보고 바로 네. 잡아야죠.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행동을 네. 했던 검사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맞습니다. 저는 무조건 저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네. 자, 이게 이제 진술로만, 그러니까 증거, 네. 객관적 증거 없이 진술로만 이루어진 그러니까 피해자, 이런 사건의 피해자 이재명 전 대표도 포함이 되냐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네. 김용 전 부원장인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얘기를 나눴죠. 한 번 더 이거 네네.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유동규의 진술로만 억울하게 구속된 거다라고 지금 변호사님은 주장하시는 거고 네네. 그 근거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자 있어요. 보시면 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 김용 부원장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히려 김용 부원장의 진술에 부합하는 구글 타임라인의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이 있는데 됐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죠. 법원에서 배척을 네. 했습니다. 예. 오히려 신빙성이 없는 계속해서 번복되고 관련자와 증인의 증언과도 배치되는 유동규의 진술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예. 유죄 선고를 했는데 예. 이게 지금 아까 이 사건이 아까 제가 김만배 항소심 사건 원심과 겹친다는 그 겹친다. 게 이거거든요. 예. 지금 김만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원심에서 남욱의 진술만 가지고 그랬었죠. 네, 성남시의회 회의록이라든지 보도자료라든지 내부 객관적 문건과는 증거. 네, 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욱의 진술만 가지고 유죄를 선고한 거거든요.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전체적인 객관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남욱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 판단을 한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김용 부원장 사건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유동규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에도 배치되고 관련자들의 진술에도 배치되고 계속해서 진술이 번복되고 구체적이지 않고 예.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당시의 날짜도 특정하지 못하고 지급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예.
이런 의문이 많은 그런 유동규의 진술이라고 하면 당연히 배척해야 됩니다. 당연히 배척.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야 되고 오히려 김용 부원장의 진술과 부합하는 구글 타임라인의 그런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 증거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무죄를 선고해야지만 될 그런 그게 사건이었습니다. 정상이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여기 표에도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객관적 증거가 절대 그러니까 없는 상황이다. 네, 네. 근데 객관적 증거라고 얘기한 구글 타임라인이 이것도 맞습니다. 원래는 변호인 측에서 미리 안 것도 아니고 나중에 그렇습니다. 알게 된 맞습니다. 거잖아요. 항소심 진행 원데이터. 중에 알게 된 그렇죠. 겁니다. 그리고 구글 타임라인은 구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네. 변경을 하거나 맞습니다. 이거 뭐 네. 저만 하나도 제대로 찍을 맞습니다. 수가 없어요. 네, 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명확하게 이건 증거가 있고, 근데 유동규는 지금 보면 자기가 하는 말도 바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변경되기도 바뀝니다. 있고. 네, 네. 언제 줬냐, 네. 어디서 줬냐, 이것도 제대로 증명이 안 돼. 맞습니다. 근데 네. 유동규의 말만 믿고 재판부는 지금 1심에서 2심까지 유죄를 네. 때린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통해서 유동규가 얻은 건 뭡니까 대체? 자, 저기 유동규가 거짓 진술로 받은 이익들이 쭉 있는데 네. 앞서 김만배 사건에서 남욱의 진술을 배척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남욱이 본인에 대해서는 유리한 진술을 했다는 것도 그렇죠.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 네. 대장동 주민들의 시위라든 집회. 왜냐하면 그 김만배 사건에서 가장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본인의 이익을 챙길 사람은 남욱이었습니다. 그렇죠. 민간 개발업자로. 네, 네. 그래서 남욱이 대장동 주민들의 시위와 집회를 지시하고 이렇게 동원하고 한 거에 대해서는 자기의 네. 책임을 경감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남욱의 진술적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합니다. 유동규는. 지금 보시면은 정치자금법 무죄 받았고 무죄 받았고. 2014년 뇌물수수 기소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21년 유원홀딩스 통해서 자기 전처와 내연녀에 네, 네, 대해서 뭐 전세 자금과 위자료로 지급된 11억 네. 8천만 원 이것도 기소 안 됐습니다. 기소 안 됐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화천대유 본인이 실질적 회장이라는 의혹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논란도 사라져 버렸잖아요. 검찰이 전혀 안 네, 하는 네, 거였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는 유동규는 오히려 더 자기가 정치 검찰의 입맛에 맞는 진술을 해야 될 동기가 더 분명한 거잖아요. 남욱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장동 주민을 동원하고 했던 부분들이 자기가 안 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경감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걸로 해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예. 유동규의 이런 그 거짓 진술을 받는 이익은 남욱과 비교할 자체가 안 될 정도로 더 심각하다. 유동규가 만약에 지금 현재 이 네 가지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 다 인정된다면 거의 무기징역입니다. 무기징역이다. 네. 형량으로 그 보면. 정도로 형량을 받을 범죄를 저질른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법 리스크 전혀 없이 자기 방송하면서 네, 홍준표 지지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하고 이재명 네, 대표 계속 공격하고. 허위사실 유포하면서 공격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네. 아니 근데 실제로 그러면 더 황당한 건 뭐냐면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는 2심까지 유죄를 때리잖아요. 네. 그러면 뇌물을 뭐 증거도 없지만 뇌물을 네, 네. 줬다고 주장을 하면 왜 유동규는 처벌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만 처벌해요. 만약에 그것도 사실이 아니지만 네, 네, 준 네. 사람은요. 그럼 뭔데요 대체? 그때도 저번 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이 봐주는 거죠. 공소장 변경을 안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유동규의 행태는 이게 받은 게 아니라 준 거니까 공여자로 변경하라. 그거는 판결문에도 적혀 있습니다. 근데도 안 해요. 검찰이. 불고불료의 원칙에 의해서 법원은 판단할 수가 없는 거고 검찰이 안 바꿔주죠. 대놓고 봐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네, 누가 봐도 대놓고 봐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 진짜. 네, 이런 유동규의 진술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신뢰하기 네. 어려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도 보석 네, 네, 신청을 네. 했습니까?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4월 초에 예, 예. 보석 신청을 했고 예. 그리고 나서 바로 또 김만배 무죄가 나왔죠. 나왔고 예, 예. 그 무죄 김용 부원장의 재책 중에 하나가 예, 예, 예.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 조례안 통과하는 데 있어서 예. 그거와 관련해서 김용 부원장이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남욱 유동규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이 근데 있거든요. 그게 무죄잖아요. 무죄인데다가 지금 그 김만배의 그 재판에서 예, 예. 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하는 과정에서 예. 김용 부원장 이름 나오지도 않죠.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시의회 구성이 예. 새누리당이 다수당. 다수당이었고. 민주당 뭐 시의원 한 명이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최용길 그분도 새누리당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새누리당. 그냥, 네. 그러니까 지금 예. 새누리당에서 2명, 최윤길이 돌아서고 예. 나머지 또 시의원 2명이 돌아서는 바람에 이렇게 통과가 된 건데, 예,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결정이라든지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은 새누리당 의원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결국. 근데 김용 부원장이 전혀 한 것도 없고
또 조례안 설립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부정한 행위라든지 청탁 자체가 없었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김영 부원장 사건 같은 경우에도 김영 부원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게 명백한 사실이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김영 부원장 사건도 처음부터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된다. 다시. 그렇다면 새로 다 검토해야 되고 그렇다면 당연히 보석으로 석방해서 이제 또 새로운 자료들을 모아서 또 준비해야 될 거잖아요. 해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김영 부원장도 당연히 지금 대법원에서는 보석으로 인용해야 됩니다. 대법원도 그걸 인용할 수는 네,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네.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으니까. 네네. 지금. 알 수는 계속, 없는데 네. 뭐 어차피 뭐 대법원 같은 경우에도 구속 기간이 6개월이니까. 아 그렇군요. 6개월 안에 대법원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석방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얼마 정도 지났어요? 지금 이제 뭐 한 5개월밖에 안 됐어요. 4개월밖에 안 됐죠. 네. 2개월. 그래도 근데 한 뭐 2개월 2개월 남았는데 나왔으니까 좀 미리 네, 내보내도 그렇죠.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다가 좀 새로운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맞아요.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네. 보기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굳이 김용 부원장을 구속해놔서 무슨 뭐 증거인멸할 맞습니다. 의무도 네, 없죠. 네, 네, 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이게 다툼의 여지가 많은 걸로 보여지는데 맞습니다. 네, 그러면 네, 네. 당연히 불구속 상태에 재판을 받게 해야죠. 맞습니다. 재판을 안 네, 받는 네, 것도 네. 아니고 재판 열심히 나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대법원은 재판 나갈 일도 없잖아. 그리고 없습니다. 보니까 네. 그걸 또 법률심이니까 뭐 1심, 항소심 네. 모두 수사부터 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했잖아요. 다 성실하게 했습니다. 다 성실하게 했어요. 다 했고 네, 네. 다 수사에 성실하게 임했고 재판에도 성실하게 출석해서 다 네. 임했고 모든 보석 나왔을 때도 보석 네. 조건 다 지켰고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보석 청구 인정해줘야죠. 네. 원래 그리고 재판이란 게 네. 그런 거잖아요. 피의자의 가능한 한 불구속, 꼭 그렇습니다. 구속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니면 네, 불구속 네, 재판이 네. 원칙이고 네. 방어권 보장을 해야 된다. 이게 원칙 아닙니까?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이 무죄 추정의 원칙. 그렇죠. 무죄 추정의 그리고 원칙이죠. 불구속 네, 원칙이 원칙이죠. 그렇다고 하면 또 보석 사유가 있다면 필요적으로 보석을 해야 된다고 해야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네. 김영 부원장 같은 경우에도 보석으로 석방을 해서 네. 충분히 상고심 마지막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상고심이 마지막 상이죠. 네, 우리 3심제에 있어서 마지막 네, 네. 절차인데 성실하게 충실하게 그렇죠. 본인 방어권 보장을 네. 위해서 더 준비하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요. 또 이번 김만배 재판 통해서 새로운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김만배 재판 관련된 증거들도 또 새로 준비하고 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네, 그런 그래야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보석으로 빨리 아니, 인용을 해줘야 됩니다. 네. 심지어 윤석열은 나를 시간으로 바꿔가지고 풀어주는 주제에 네.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니 명백한 증거도 없이 진술을 하나만 가지고 재판을 하고 그걸도 유죄를 때리고 네. 이런 일도 황당하지만 네. 그럼 다툼의 여지가 많고 말씀하신 김만배 건이 무죄가 나왔으니까 이건 더 다툼의 여지가 많은 상황이 그렇죠. 됐으니까 맞습니다. 네. 불구속 상태의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